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뮤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로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중앙값이라든가 그런 범위 중앙값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통계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흩어졌냐가 되겠어요. 흩어졌냐. 자, 얼마나 흩어졌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N개를 뽑았는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기준에서 얼마나 흩어졌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우리는 뭐로 잡느냐? 평균으로 잡게 됩니다. 평균을 잡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 즉 N개의 데이터는 이 평균값하고 같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죠. 그럼 이것을 그림을 대강 나타내 보면 데이터를 좀 많이 뽑았다 하면 아무래도 평균 근처에는 좀 많이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떨어졌을 때는 좀 작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대강 이런 분포, 즉 좌와 우가 대칭인 이러한 분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분포가 이걸 나중에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흩어졌어요? 이만큼 되고 어떤 분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좁아질 수도 있겠죠. 맞죠? 어떤 분포는 이거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뭐 이런 분포들 뭐 중심은 같은데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많이 흩어질 수도 있고 작게 흩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중심은 다 같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졌냐 이것이 뭐라고요? 산포라는 거죠. 그럼 산포를 나타내는 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루트에는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럼 분산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은 중심에서 모든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냐를 다 더해요. 그냥 다 더하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졌냐를 그냥 다 더하니까 그냥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하게 돼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 몇 개를 더해서요? N개를 더했거든요. 여기서 N개는 바로 기준값을 하나 뺀 바로 자유도라고 하는 N-1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N-1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N-1로. 예, 이것이 바로 분산의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산의 공식이라고 해도 바로 위에 있는 값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일말을 평균을 해서 다 더해서 시그마입니다.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야를 제곱해서 다 더하게 돼요. 그럼 이것을 나누기 n-1이라는 게 분사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읽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요 기준값과의 뺏는 각각의 데이터의 차 이게 편차예요. 편차를 뭐 했습니까? 제곱했어요. 다음 뭐 했습니까? 합했어요. 그래서 이걸 편차 제곱 합이라고 명명하기로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대문자 S 즉 라지 S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대문자 S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분산은 야만 알면 여기에서 그 개수 -1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푸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공식이 되느냐 하면 야가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야를 또 풀어야 하면 머리가 아파요. 실질적으로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에서 시그마를 붙여서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유형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사실은 이 공업 통계 파트인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SQC 파트에서는 의미는 없으나